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알파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펼쳤는데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앞으로 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세기의 대결 못지않은 흥미로운 사진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하나 선수가 우승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이 활약이 대단하죠. 네,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LPGA 투어 챔피언십 경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장하나 선수가 마지막 포트를 성공한 다음에 그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뭐 비욘세 유명한 뭐 가수죠. 비욘세의 뭐 싱글 레이디스를 따라서 췄다고 합니다. 뭐 19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재미있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8호만 해도 이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인데 또 실수로 투혼이 되면서 이글을 기록해서 아주 여유 있게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승리를 해서 세리머니를 한 게 환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좀 논란의 중심에 섰죠. 어떤 좀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이번 대회에 전인지 선수가 같이 참가를 원래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인지 선수가 그 싱가포르 공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그 짐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엉덩방을 찌면서 이제 꼬리뼈 부분이 척추 부분에 그 근육이 좀 약간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를 이제 불참하게 됐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가방의 주인이 이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였던 걸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뭐 들끓었겠죠. 네. 고의냐, 뭐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근데 논란이 이제 좀 많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골프 데디가 좀 항상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뭐 그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더 논란이 이제 가중된 것은 또 이제 장하나 아버지 측에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전화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오고 가다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 전인지 선수 측에서는 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우승을 한 거는 좋은 건데 그렇게 춤까지 출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래서 좀 논란이 된 거죠. 예. 네. 장하나 선수는 지난달 코츠 챔피언십 우승 뒤 퍼터를 칼처럼 휘두른 뒤에 겨드랑이에 끼우는 일명 검객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사무라이 세리머니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일본 검객도 있지만 한국 검객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어디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소 밝은 모습으로 활짝 웃고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예, 요즘에 공천으로 다 어느 당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름표를 달고 있고요. 네. 밝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모습도 보입니다. 공관 위원들이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황진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서 깍듯하게 좀 인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한구 이제 위원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개만 이제 까딱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천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김무성 대표와 같은 지역의 그 공천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앞에는 이제 대기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들어와서는 이제 차렷 경례 이렇게 깍듯하게 왜냐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한구 위원장이 갑이고 을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즐겁게 들어와서 차렷 경례하고 인사를 앉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초반에만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고 나중에 비공개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김무성 대표 말고 다른 후보들에게 참 운이 좋으시다. 왜 그러냐면 김무성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 기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덕분에 많이 언론의 금명을 받아서 운이 좋으시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이제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농담도 오고 가고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는데 실질적인 면접 심사가 시작된 그 후부터는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둘의 갈등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수 추천하고 이제 단수 추천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공천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물었더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 단수 추천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경선에 나가지 못한 이런 후보들은 결국에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서울 이 지역에서 뭐 3, 4%의 지지도 중요한 판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선까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이 뭐 이게 맞냐. 이거 상향식 공천에 좀 위배되는 거다. 자기가 상향식 공천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뭐 면접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해한구 위원장은 뭐 그거에 맞서서 당원 명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경선이 제대로 되겠느냐. 네. 한 40% 정도 문제가 있다는데 했더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니다.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20분 만에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이 공천 문제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막말 논란을 해서 또 김무성 대표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친박의 뭐 대표적인 친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 정무수석까지 지낸 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어떤 지인과 통화해서 뭐 김무성 대표를 뭐 죽여야 한다, 뭐, 이제 네. 뭐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험한 말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진위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뭐 술 마시다가 술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개인적인 뭐 그거였다.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측은 그게 아니다. 뭐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측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김무성 대표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뭐 좀 그게 무산되긴 했는데 뭐 이거 뭐 음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김무성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지난 4일 발표한 9곳의 단수 추천 지역과 4곳의 우선 추천 지역이 결국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추인됐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무한전쟁, 1차전은 이 위원장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야권의 사진인데요.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그리고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의당도 야권 통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그 앞서 그 본 새누리당처럼 뭐 여기도 깊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 기획되고 취재가 잘 된 사진입니다. 설명을 네. 드리자면 저희 황강모 기자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황강모 기자가 취재한 사진인데 보통 최고위가 열릴 때는 저쪽 문에서 이제 위원들이 들어오고 대표가 들어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전에 어떤 그 김한길 그 위원장이 뭔가 어떤 센 발언을 할 거라는 걸 미리 감지를 하고 이 둘의 어떤 그 상반되는 거를 잡기 위해서 뭐 얘기할 때는 앞에를 보고 하고 그럴 거니까 잘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앉을 때 뭔가 좀 상반되는 장면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네. 하고 정면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은 정면에 가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앉을 때 서로 이렇게 어긋난 모습을 잘 포착한 사진이죠. 예, 그런 사진인데 중요한 것은 뭐 새누리당은 아까 김무성 대표 때 뭐 저기 단수 추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더민주에서 뭐 제기한 야권 통합론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그 김한길 그 위원장은 그 야권 통합 불가론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당만 생각하는 거다. 뭐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생각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이제 공동대표는 평소에는 이제 뭐 약간 미소를 먹으면 원래 표정이잖아요. 근데 네. 이날만큼은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있다가 그 말이 이제 끝나고 자기 발언 순서가 되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통합론을 가는 것은 뭐 실패의 길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개헌 저지선인데 뭐 200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헌 저지선도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강하게 이제 맞섰습니다. 이후에 그 천정배 공동 대표도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의견과 동조를 하면서 지금 뭐 내용 깊어지고 있는 상태죠. 네. 네, 이렇게 내용이 깊은 와중에도 안철수 공동대표는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예, 근데 뭐 일종의 이제 마이웨이를 이제 표명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뭐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본인은 자기가 뭐 정치적인 고향이다 노원병이 그래서 나는 상계동 주민들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제 그런 그 출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나는 뭐 정치적인 고향 노원병에 출마를 할 것이고
뭐 여러분들의 뭐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하는 형식으로 이제 편지를 추잡게 던졌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부인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과 이제 포옹을 했다고 해요. 네. 얼마나 내조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인이 별로 이제 평소에 말이 없는데 이제 한 말이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고 뭐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뭐 정치 구단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그 아내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그 말에 이어서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정치 하수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데 정치를 배우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바꾸라고 했지.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갈 것도 되게 뭐 강하게 어필을 했죠. 네. 안 대표의 서울 노원병 출마 선언으로 이 지역은 일녀 다야 대결 구도가 현실화됐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키드로 불려온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공천이 유력하고요. 더민주에서는 황창화 전 국회 도서관장, 또 이동학 전 혁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수리가 드론을 낚아채기 일보 직전의 사진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네덜란드에서 이게 지금 이 드론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먹잇감인데 아, 먹잇감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드론을 먹잇감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먹잇감을 보고 이제 독수리가 이제 가는 과정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네덜란드에서 그 경찰들이 불법 드론을 말하자면 잡기 위해서 이 독수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경찰이 시키는 건 아니고 이거 독수리를 훈련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뭐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옛날부터 이런 맹금류로해서 꿩을 잡거나 사냥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차용한 것인데 뭐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뭐 현실에 지금은 뭐 실제 적용하기 힘든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 상당히 뭐 성공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드론이 이건 좀 작은 건데요. 근데 이 드론이 좀 커지고 이러면 사실은 이 프로펠러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다칠 수 있죠. 아무리 네. 뭐 맹금류라고 해도 그래서 이 독수리 발 이런데 이제 보호 장비를 갖춰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론 사냥에 대한 논의가 잠잠한 편입니다. 현행법상 민감한 지역은 모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 이렇게 인형을 안고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 거죠? 네, 지금 보면 여기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리멤버링하고 비행기가 있고 뭐 MH37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입니다. 9년 전 그 3월 8일에 그 MH370 비행기가 베이징으로 갔다가 40분 만에 그냥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실종된 그 어떤 할아버지의 손자인데 이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또 이 아이의 이름이 또 라파엘이에요. 또 라파엘이 좀 애틋하게 천사잖아요, 라파엘이. 그래서 더 애틋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때 비행기가 실종된 다음에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작년 7월경에 그 비행기의 꼬리 부분 뭐 부품을 보이는 잔해를 발견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거는 추락이 된 거고 이 비행기가 추락되면서 모든 그 승객들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추정된다고. 하고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가족분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신락 같은 희망을 그렇죠. 잡고 있겠죠. 근데 뭐 좀 애틋한 거 보면 그 중에 한 가족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거나 했을 때 그리워하고 그러면 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뭐 돌아가셨거나 했을 경우는. 근데 그런 풍속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지만 자기는 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50%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한 실종자의 가족은 지난주 사고 기체 보잉 777기를 제작한 보잉사를 상대로 기체 결함을 주장하며 보잉사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세기의 반상 대결이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첫 대결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결국 패했어요. 구글에서 개발한 거죠. 인공지능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대구를 벌였습니다. 뭐 이제 심지어는 뭐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제 인류를 구하기 위한 대결이다 뭐라고는 했는데 이제 이세돌 지금 구단이 보면 지금 첫 대국에서 첫 번째 수를 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죠. 뭐 승패를 떠나서 뭐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대결 딱 하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게 알파고가 인식을 이건 하지 못하고 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이거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러면 뭐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알파고가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막 수치를 막 연산을 해서 그 다음 어디다 두면 이제 그걸 똑같이 여기다 놔주는 거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이제 이 알파고가 유럽 챔피언하고 이제 바둑을 뒀는데 그때는 5대0으로 이겼죠 알파고가. 그때도 이분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한 기자는 이번 세기의 대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뭐 2대0으로 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 뭐 대국에서도 실제 대국에서도 뭐 후반에 가서 많이 뒤집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보면 저는 앞으로 이 뒤에 대국은 뭐 이세돌 구단이 다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뭐 믿고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국에 앞서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전 세계 약 300명의 기자가 몰려서 구글이 창조한 인공지능의 수준에 열띤 관심을 표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달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여기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개기일식은 아니고 이제 부분일식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뭐 지금 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달이 딱 들어와 갖고는 그 이제 해를 가리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제 부분 일식이 진행됐을 때 이 비행기가 또 그 앞을 지나가는 상황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낮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분 일식이나 이런 거 볼 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린애들 보면 여기 뭐 셀로판지로 된 안경을 쓰고 해를 보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데 그만큼 되게 밝아서 그 선글라스 효과를 하는 건데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면 이 ND 필터라는 게 있어요. ND 필터라는 건 뭐냐면 그 카메라 렌즈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듯이 카메라에다도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좀 적게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촬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 분들도 굳이 ND 필터 뭐 우리가 비싼 선글라스 살 필요가 없듯이 그냥 저기 문방구에 가셔서 그 셀로판 종이 있잖아요. 그거 좀 검은 거 좀 사셔갖고 몇 개 겹쳐서 하면은 뭐 ND 필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는 뭐 상당히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가 얼마나 떴는지 그 비행 각도 아니면 뭐 공항 근처라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치를 잘 생각을 해서 이 사진 기자가 촬영을 했는데 어쨌든 어떤 그 ND 필터나 이런 걸 잘 준비한 걸 보면 사전에 다 계획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사진은 부분 일식을 포착한 사진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죠. 뭐 정부 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썼다고 하던데요. 예, 그만큼 보기 드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관광 유치를 했겠죠. 옛날에는 뭐 이런 주술사들이 이런 걸 미리 알아서 곧 어두워질 것이다 하고 이제 막 그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뭐 공포에 네. 떨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 다르게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12개 지역에서만 보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그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한 1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완전히 해를 가리게 되면 이 뒤에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광처럼 약간 그런 불빛만 네.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어떤 관광객들은 아마 이런 위치가 바다로 나가야 좀 잘 보이는 위치였나 봐요. 또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그 정부 측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해서 뭐 마라톤 대회라든가 어떤 축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뭐 이벤트를 해서 뭐 오히려 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번에 관측된 일식 현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9일에 시작돼서 8일에 끝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처음 뭐 인사말에서도 제가 했지만 그 알파고와 그 이세돌 구단의 대국 사진이 역사적으로나 뭐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을 또 그만큼 끈 만큼 이번 주 베스트 컷으로 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사진으로 정했습니다. 무감독 시험 제도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물포고 학생들이 60년간 대를 이어 다짐해온 양심의 선서인데요. 목적과 결과에 매달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